네, 연일 커지고 있는 북한군 파병 뉴스 추가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5천 명, 이르면 오늘요 격전지 전선에 결집할 거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기자, 지금 전선 상황이 어떻죠? 네,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조만간 전장에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전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트럭에 실어 수송하고 있다면서요, 감청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청 자료를 제가 봤더니요, 격전지로 꼽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인근 고속도로에서 북한군을 태운 트럭을 러시아 헌병이 정차시킨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적응 훈련을 마친 북한군이 격전지로 이동해서 28일까지 최대 5천 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격전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크루스크주에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파병했다는 폭풍 군단이요. 그러니까 이게 최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진 부대잖아요. 근데 외신들 분석을 보니까 이 부대 전투 역량이 최정예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은요, 네. 이제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말이 살짝 무색하게 병사들의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를 인용해서 이들이 10대에서 20대 초반, 징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병사들로 보인다면서요. 한 번도 북한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만 18세부터 10년간 징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러시아의 전투력이 약한 총알바지용 병력을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총알바지용 병력이라, 이렇게 앳된 병사들이 어떻게 보면 파병이 된 건데, 정 기자, 근데 외신들이 북한군 현실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악하길래 그런 거죠? 네, 지금 북한군 외신 보도가 정말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군의 군인 수 기준으로는 세계 4위 규모지만 군 장비를 운영할 연료와 보급품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북한군이 역량 실조 때문에 평균 키가 남한 병사들보다 작고 2017년 탈북한 병사의 뱃속이 기생충으로 가득 차 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그 기생충 탈북 병사가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이 북한군이 어쨌든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뭐 최정예 부대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어쨌든 이들을 이끄는 총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곽이 드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데요. 김영복이 최근에 러시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요, 러시아군이 작성한 북한군 파병부대 간부 명단 가장 위에 김영복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파병 총책임자가 이 김영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김영복이 누구냐면요, 북한의 특수작전통으로 불립니다. 네. 2017년 특수작전군 창설 당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김용복 육군 상장의 인솔하에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정대. 네, 이 김영복이 북한 군부 신복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최근 김정은의 공개 행보에도 자주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군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평안북도 수해복구 현장에도 김정은과 동행했는데요. 이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수첩비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측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의 측근이 러시아에 갔다는 건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첩비서라, 그야말로 최측근이다, 이런 말인데, 이 파병부대를 진두지휘할 인물이 김영복, 이 사람이 그럼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지 보면은 전장에서 어떤 전술을 펼칠지도 보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김영복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요. 이 폭풍 군단장과 특수작전군 사령관을 연달아 지낸 인물입니다. 이 북한의 특수작전군은요. 잠수함이나 땅굴 같은 침투 수단을 활용해서 적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주로 작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런 후방 교란 작전에 투입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 전략시설을 파괴하는 후방 교란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건데 우크라이나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 기자, 그러면 관측대로 이 북한군이 우크라 전장에서 후방 교란 임무를 맡게 된다면 그럼 어떤 임무를 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북한 특수부대의 전략들을 좀 보면은요. 특수부대가 전선 뒤편인 후방에서 낙하에 침투해서 우크라이나 영토 내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 특수시설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북한의 특수부대 훈련이 주로 산악지형인 남한에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넓은 평야에서 참호전으로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활동을 벌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속보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